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가끔은 그 피보다 돈이 더 진하고 무서운 세상이 아닌가 싶어 가슴을 칠 때가 있지요. 오늘 도착한 사연은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또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난다는 옛말. 과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재산 다 물려받고 시어머니를 냉골에 가두어버린 비정한 맏며느리,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소름 끼치는 결말.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알지만 도저히 잊히지가 않아서요. 그 차디찬 골방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시댁은 아주버님과 제 남편, 형제 둘뿐입니다. 옛날 분들이 의례 그렇듯 시어머니께서는 장남인 아주버님을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없는 살림에도 장남기 죽으면 안 된다고 좋은 옷 입히고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죠. 반면에 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는 어머니 말씀을 법처럼 알고 살았으니까요. 문제는 5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정리할 때 터졌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랑 지금 개발된다고 들썩이는 상가 건물 하나. 그거 꽤 큰 돈이었거든요. 저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고생한 거 어머니도 아시니까 적어도 반, 아니 3분의 1이라도 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재산 전부 큰애 앞으로 돌려놨다. 둘째 너는 젊으니까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라. 장남이 기둥인데 기둥이 튼튼해야지. 제 남편 그날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화가 나던지. 여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했어야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형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는 동서 어머니 우리가 잘 모실 거니까 걱정 마. 이 재산이 공짜니? 다 어머니 노후 책임지는 값이야. 그렇게 떵떵거렸습니다. 그래요. 돈 다 가져갔으니 어머니는 왕비처럼 모시겠거니 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서운해서 그 뒤로 1년 동안은 시댁 쪽으로 발길을 끊었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다 떨어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춥다 하시면서요.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낳아준 어머니인데, 그리고 돈 한 푼 못 받았어도 자식돌이는 해야지 싶어 남편 몰래 형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네는 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을 지어 살고 있더군요. 마당에는 수입차가 서 있고 형님은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나왔어요. 어머, 동서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반가운 기색도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잘 계시죠? 형님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군요. 어머니 지금 주무셔. 노인네가 잠이 많아져서 깨우면 안 돼. 막아서는 형님을 밀치고 저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으리으리한 2층 집 다 놔두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창고 같은 골방. 햇빛도 잘 안 드는 그 북향방에 시어머니가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계절이 초겨울이었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부는데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가서 만져보니 어머니 손이 나무토막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이라고 덮고 있는 건 솜이 다 죽어서 얇아 빠진 혼이불 하나뿐이었고요. 방 안에서는 퀴퀴한 지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를 보신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는데
세상에 그 통통하던 분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나 배고파. 밥 좀 다오. 아가, 나 배고파. 밥 좀 다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배고프다는 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형님한테 따졌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 다 가져가 놓고 어머니를 이렇게 굶겨요? 방은 또 왜 이렇게 냉골이고요? 형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노인네가 치매기가 있어서 보일러 틀면 덥다고 난리를 쳐서 끈 거야. 그리고 봐. 방금 드셨는데 또 달라고 하시는 거야. 늙으면 식탐만 늘어서 큰일이라니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가서 싸움이나 날 테고 이미 재산은 다 넘어갔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는 형님 눈을 피해 부엌에서 밥 한 덩이를 몰래 랩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니 이거 빨리 드세요. 빨리요. 어머니는 제가 건넨 주먹밥을 씹지도 않고 허겁지겁 삼키셨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시면서도 손에서 밥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재산 다 형님 주고 우리 남편 찬밥 취급할 때는 그렇게 밉더니 자식한테 버림받고 짐승처럼 갇혀 사는 꼴을 보니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고 사세요? 큰아들한테 재산 다 주니까 좋으세요. 이게 그 대가예요. 제가 울면서 타박을 하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십니다. 미안하다. 둘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었지.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냐. 뒤늦은 후회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형님네를 찾아갔습니다. 대놓고 밥을 챙겨주면 형님이 난리를 칠까봐 갈 때마다 두유며 빵이며 고구마 같은 걸 가방 깊숙이 숨겨서 갔어요. 형님이 동서 왜 이렇게 자주 와? 귀찮게. 하고 눈치를 줘도 저는 낯짝 두껍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면 형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 짧은 5분, 10분 동안 어머니 입에 먹을 걸 넣어드렸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한겨울에 난방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시멘트 바닥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어머니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형님은 가습이 아깝다고 노인네는 원래 시원하게 지내야 건강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보일러 스위치에 테이프까지 붙여놨더군요.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겨울을 2번 보내시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폐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요즘 세상에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은 드문데 하고요. 하지만 형님은 옆에서 어머니가 곡기를 끊으셔서 어쩔 수 없었다며 거짓 눈물을 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님네 부부는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형님은 명품 검은 정장을 빼입고 손님들 앞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불효녀를 두고 어딜 가셨어요 하며 통곡을 하더군요. 그러다 손님이 뜸해지면 부조금 봉투를 챙기며 아주버님과 귓속말을 주고받고 낄낄거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돈으로 차 바꿀까?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도 못 내고 꺽꺽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형한테만 맡겨놔서 미안해. 남편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님은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머니 몫으로 들어둔 보험금까지 챙겼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효자 아들, 며느리 둬서 호강하다 가셨네라고 칭송했지만 진실을 아는 건 저와 하늘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났을까요? 형님네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값은 2배로 뛰었고 형님은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빴죠. 저를 볼 때마다 동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쯧쯧 하며 비웃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더군요. 그 화려하던 형님네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요.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문대 다니는 아들, 조카 녀석 말입니다. 할머니가 춥고 배고파서 벌벌 떨 때 그 옆방에서 따뜻하게 개입만 하던 그 녀석이에요. 친구가 꼬드겨서 시작한 도박에 손을 댔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썼답니다. 그 많던 재산 아들이 도박 빚으로 날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래요. 어머니가 물려준 땅, 아들 합의금이랑 빚 갚느라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님의 딸, 콧대 높던 조카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답니다. 밥을 먹으면 다 토해내고 뼈만 앙상하게 말라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돋게도 돌아가시기 전 골방에 갇혀있던 어머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번에 형님네 집에 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거만 하던 형님이 머리는 산발을 하고 굿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어머니 귀신이 붙어서 내 자식들 다 잡아먹는다.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 으리으리했던 집안 곳곳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형님의 눈. 그 눈에서 예전의 도끼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공포와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빚쟁이 피해 도망다니고 딸은 밥을 못 먹어 말라가고 형님은 그 많던 돈을 병원비와 굿판에 쏟아붓고 있지만 차도는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혀 꼬인 소리로 울면서 그러더군요. 동서, 내가 잘못했나 봐. 어머니 밥 안 줘서. 우리 딸이 못 먹나 봐. 나 좀 살려줘.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재산, 어머니의 피눈물이 섞인 그 돈이 결국은 독이 되어 형님 자식들의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저희 부부요. 우리는 받은 건 없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두 다리 뻗고 잡니다. 남편이랑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얻은 부귀영화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게 당대가 아니면 자식 대해서라도 말이죠. 지금 혹시 부모님께 혹은 형제에게 모질게 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